자, 여러분의 구독이 강의를 하게 하는 힘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독 부탁드리고요. 제 채널도 네, 안녕하십니까. 이건영 건축사입니다. 2024년 6월 18일에 시행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한 6개 정도가 개정됐는데요. 좀 주요한 5개 내용을 여러분과 같이 공유를 해보면서 2024년 6월 18일이기 때문에 이미 시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법 시행령 소식을 여러분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건축법 19조 1항 5호에 관련된 내용이 개정됐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건축물의 높이 규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옥상에 관련된 규정을 보게 되면은 수평 투영 면적의 8분의 1 이하이냐 아니면 8분의 1 초과냐 이거에 따라서 층수와 높이의 산정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건축물의 높이가 이번에 좀 법문구가 조정됐는데요. 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이 내용이 이번에 추가가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1항 9호를 보시면은 건축물의 층수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층수에는 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동안 건축물의 높이 규정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 문구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층수도 똑같이 8분의 1 이하이냐 아니면 8분의 1 초과냐에 따라서 층수 산입 여부가 달라지는데 높이 같은 부분은 옥상 출입용 승강장이 없었습니다. 자, 이런 문제 때문에 높이와 층수 부분에서 약간 좀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높이 부분이 조정됐다. 그렇기 때문에 옥상 출입용 승강장은요 수평 투영 면적에 산입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 면적이 8분의 1 이하이면서 12m 미만인 경우에는 건축물 높이에 산입을 안 하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이더라도 높이가 12m를 초과하게 되면은 이 부분은 건축물 높이에 산입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요, 옥상에 관련된 면적, 층수, 높이, 또 바닥 면적 이런 부분들이 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별도로 옥상층의 면적 관련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내용인데요. 그 예전에 규정했던 부분과 큰 내용들이 없고 이 문구만 새롭게 추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은 지하층 거실의 설치 금지 건축물에 관련된 내용이 이번에 좀 정비가 됐습니다. 자, 예전에는요,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지하층에 거실을 설치할 수가 없다. 이렇게 규정을 했었는데, 자, 그러면은 공동주택의 뭐 쉐어하우스라든가 임대형 기숙사라든가 이런 부대시설 같은 경우도 지하에 설치를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좀 현장에서 말이 많았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의 거주를 위한 전용 세대가 아니라 그 공동주택의 부속 용도인 경우에는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내용으로 좀 민원이 있었는데요. 자, 6월 18일에 시행되는 부분이 뭐냐면 지하층에 원칙적으로 거실을 설치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고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단 지하층에 거실을 부속 용도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하겠다. 이 내용이 이번에 추가됐는데요. 그러니까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서 부속시설, 즉 공유 라운지라든가 아니면 뭐 세탁실이라든가 또 커뮤니티실 이런 부속 용도를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이번에 개정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63조의 6 보시면은 다만이라는 규정으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했는데요. 지하층의 거실을 부속 용도로 설치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임대형 기숙사라든가 공유주택이라든가 이 부분은 지하층에 공유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끔 이번에 개정이 됐습니다. 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내부 마감 재료 방화 기준에 대해서 이번에 좀 정비를 했는데요. 여기에 새로운 용도가 추가됐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되는 건축물에 일종 근린생활시설인 의원과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을 내부 마감 재료 방화 기준에 추가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61조 1항 1호의 3이 추가로 신설됐고요. 자, 이 부분은 이제 피난 방화 규칙에서 내부 마감 재료가 난연이냐, 준불연이냐, 불연이냐, 또 어느 부위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피난 방화 규칙 24조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내용도 이번에 좀 정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예로 2종 근린 생활시설의 내부 마감 재료를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공연장, 종교집회장, PC방, 학원, 독서실, 당구장, 고시원, 이 내용은 면적에 관계없이 거실 부분은 내부 마감 재료가 최소한 난연재료 이상을 사용을 해야 되고요. 통로, 즉 복도라든가 계단 부분은 난연재료 사용이 금지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준불연재료, 불연재료로 사용해야 되는데, 자, 1종 근생 같은 경우는 2종보다 더 강한 그런 용도이기 때문에 아마 이 내용도 2종처럼 통로 같은 부분은 준불연재 이상으로 해야 되고 거실 부분은 난연재료 이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피난방화규칙 24조가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이 정리되면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부 마감 재료 방화 기준이 이번에 추가적으로 용도가 신설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같은 경우는 공사 과정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다중이용 건축물 건축 시 방화구역 설치 공사와 관련된 공정에서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해서 보관해라, 이렇게 새롭게 추가됐는데요. 최근에 경기도에서 화재 사건이 나면서 많은 분들이 희생을 치렀는데요. 여기에서도 다중이용 건축물 같은 경우는 별도로 방화구역 설치와 관련된 공정에서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해서 보관해라, 이 내용이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요, 공사 시공자는 다중이용 건축물, 그러니까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6층 이상이거나 또 용도에서도 문화집회시설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이 바로 다중이용 건축물이기 때문에 조금 규모가 큰 건축물로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공사 시공자가 다중이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방화구역 설치 공사와 관련해서 국토교통부 영으로 정하는 단계에 다다른 때마다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해서 보관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기존 법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 우리가 이제 감리를 하게 될 때 기초층이라든가 5계층이라든가 옥상층이라든가 이런 주요 철근 배근이라든가 이 부분을 감리를 해야 되죠. 자, 그런데 거기에 별도로 방화구역 설치 공사를 할 때 별도 공정을 추가를 해서 그 공정에 다다르게 되면은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을 해라, 이 부분이 추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도요, 피난방화규칙에서 새롭게 좀 정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화구역 같은 경우는 1,0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방화구역 설치 공사할 때 정말 제대로 된 방화구역을 설치를 했는지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해야 된다, 이 부분이 이번에 추가됐기 때문에요, 좀 시공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이번에 좀 추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감리 부분에서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특히 공사하면서 사진과 동영상 촬영하는 경우 내용들이 많이 추가됐는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별도로 공정에 따라서 동영상을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 건축감리자 부분은 잘 챙겨서 업무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째 내용인데요. 자, 이 내용은 제가 한번 영상을 내보냈습니다. 이게 입법 예고가요, 5월 2일부터 5월 30일까지 입법 예고가 끝났고, 여기서 보시면은 건축법 시행령 115조의 4, 2항이 좀 변경됐는데요. 감경 비율을 50%에서 75%로 상향을 했기 때문에 감경에 관련된 내용이 조금 더 커졌다.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이 더 줄어들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위반 행위 이후에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그러니까 예전 건물주가 위반을 하고 새로 산 건물주에게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 모든 책임은 새로운 건물주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즉 이런 경우 위반 행위는 예전 건물주가 있고 새로운 건물주가 이행강제금을 내는 경우에 감경 비율을 좀 줄여주겠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사용 승인 이후에 실태조사 과정에서 위법이 확인되는 경우, 이런 부분들도 해당이 되고요. 자, 위반 사항을 즉시 시정이 어려운 경우에, 그러니까 세입자가 산다든가 즉 공사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이런 부분들도 감경 비율을 75%로 상향시켜주는 부분이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 내용을 궁금하신 분들은 입법 예고 영상을 좀 살펴보시고요. 어떤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해당되는지 이 영상을 보시면은 자세하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6월 18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 소식을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전달했습니다. 자, 여러분의 구독이 강의를 하게 하는 힘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독 부탁드리고요. 제 채널도 주변에 좀 널리 알려주셔서 건축을 공부하고 또 건축 실문하시는 분들이 제 영상을 좀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좀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또 다음 건축 뉴스에서도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